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고 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전달했는데 문제성 발언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했다는 말 중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남편을 접근하러 가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전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걸 남편에게 다음에 가시거든 꼭 전해달라. 이러한 발언들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먼저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네. 김건희 측에 유정아 변호사가 있어요. 네. 오후에 입장문을 냈어요. 심평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동훈 관련 발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언도 한동훈 발언은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네. 나머지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이거죠. 그 신평이 네. 자기 그냥 뜰라고 온갖 양념을 다 쳐가지고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네. 딱 이 네 글자로 정의를 했어요. 신평은 지금 네. 기만 행위를 하고 있다. 기만행위. 속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신평이 쏙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하고 페북에다 뭘 올렸냐면 아니 나는 중국 출장 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 진보 쪽 그 기자 한 명 있는데 그 기자가 김건희 그 불쌍하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슬프다. 그러니까 김건희 한번 가서 면회해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찾아가가지고 얘기 들은 거다.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네. 그것을 보면 그 진보 성향의 기자가 이거 나를 사주한 거 아니냐. 네. 내 이름은 안 밝히겠다. 근데 누군지 다 소문은 다 퍼졌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평이 얘기한 얘기가 네. 김건희 씨가 다 얘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만약에 김건희 씨가 했다면 이러면서 평론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돼요. 이 말을 뭐 평론하기가. 정치적인 의도가 뭐냐 이거를 분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뭐 하루 종일 뭐 이 심평 이런 발언 김건희가 왜 했을까 뭐 했는데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심평도 입을 싹 닫고 네. 심평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가질 않거든요. 그래도 참 뭐라 언급하기가 좀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는 이래요. 한동훈 얘기만 꼭 집어서 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부분들은 김건희 씨가 얘기를 했거나 최소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심평이고 김건희 씨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유, 김건희 여사. 그 김건희 여사가 죽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럴까요? 그런 얘기들. 네. 저기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니까 후계자들 막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장관들 막 임명하잖아요. 후계자 키웠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 저기 좀 대통령한테 가서 전할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물어보고 예, 뭐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김건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양념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비슷한 입장이에요. 장사님 말씀에. 왜냐면 일단 김건희 씨는 일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이분은 그냥 뭐든 본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권을 향해서 되는 대로 말하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김건희 씨는 이익을 쫓아서 또 최대한 자본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분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분칠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심평 변호사는 믿을 만한 분이냐? 네. 이분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두 분이 네. 사실관계를 다툴 때는 네. 그냥 냅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아요.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분들의 맞아 당신이 그랬구나. 그래서 이 두 분의 말들이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는데 중요 진술로 쓰이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분들은 둘 다 우우 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울음소리죠. 우우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짐승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전한길 씨가 뭐 자기 방문 요청 받았다 김건희 네. 씨한테 그것도 네.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근데 뭐 전한기 씨가 네. 뭐 또는 저는 사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세계관의 큰 한 축이 네. 극우 유튜브 세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보기에는 전한기 씨는 지금 보수의 중심이죠. 그래서 와서 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한기 씨도 사실은 아무런 커리어나 스펙 할 게 없는데
한국사 그냥 강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영화 보고 이러면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슈의 중심이, 윤석열은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더 세상 세인들의 관심에 초점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초점을 김건희 씨를 파는 거죠, 이제. 그걸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다. 그게 있고 심평 변호사도 저는 사실 그런 이유로 본인이 갔다, 면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정화 변호사 얘기 중에 저게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질문 목록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더라. 전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근데 변호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들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김건희 접견을 가는데 질문 목록, 잠시만요, 여사님 3번이요.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신자, 그죠? 예. 아니 아까 그럼 언론인 만나가지고 했다라는 그게 그거일 수도 있는 건가요? 거기서 물어봐달라고 한 거를 적어가지고 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는데 질문 목록을 가지고 와서 막 질문했다? 이거는 납득할 수가 그러네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본인 스스로 윤석열의 멘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김건희 씨도 고통받겠구나.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목록을 만들어서 다음 이재명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실래요? 예, 물 드시고.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뭐 하자는 건지. 예. 그냥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해프닝인 것 같아요. 근데 심평 그런 씨도 일이 그냥 있었구나. 장사 잘 먹었죠. 엄청 화제가 어제랑 됐어요. 오늘이랑 그냥 계속 화제가 심평이 주어이고 맞아요. 제일 첫 번째 꼭지였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신났지.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정화 변호사가 입장문을 낸 다음에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다면 그런 언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장문에서.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어떤 기자에게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유정화 입장이 다르다. 틀리다. 네. 더 사실인 게 좀 더 있는데 네. 내가 그건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둘이 뭘 하든지 크게 중요하진 그래. 않다고 봐요. 그냥 좀 신뢰성 있으면 뭐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둘 다 신뢰성이 없어서. 예. 근데 심평 씨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번 네. 사건이. 네. 그러니까 심평 씨가 뭐를 그냥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얘기해가지고 언론에서 주목받은 적은 없어요. 네. 다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밝혀가지고 화제가 됐고 그걸 통해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곧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나러 간다고 그랬어요. 만났다고 쳐. 네. 그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또 페북에다 쓰고 언론에다 얘기를 해. 기자분들이 그 사실일까?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쵸. 보도하기가 네. 이제 겁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막 인터뷰하기도 겁날 것 같아.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인터뷰어로서 그러네. 이 생명력은 끝나지 않았느냐 끝나죠. 이번 신뢰를 걸로. 잃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본인이 김건희 씨 면회에 가서 입장을 대변하면서 극우 지지층에게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유정화 변호사가 김건희 씨 변호인이 대놓고 입장문을 내서 언동 조심하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좀 이렇죠. 아.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사시 붙은 전환길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싶었겠지만 사시 붙은 전환기. 네, 끝났어요. 끝났다. 네, 끝났어요. 아, 모든 둘이 비슷해. 언론계와 보수 쪽에서도 신뢰를 전환길 잃었을 것이다. 보고 심평 변호사 내가 훨씬 쟤보다 학식이 높고 뛰어난 사람인데 왜 쟤가 뜨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발전합니다. 보수를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이 떠야 돼. 쟤는 안 돼. 그래서 아, 쟤한테 힘을 실어주는 김건희 씨를 내가 설득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래도 나는 언론과 얘기도 좀 되고 본인은 사시 붙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시가 중요하구나. 사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유정화 변호인의 입장문으로 어딜 감히 그냥 끝났어요. 아, 거기서 선을 그으면서 좀 신뢰 타격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이슈가 됐는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 인물인데, 오늘 참고인 신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는 김건희 씨랑 대지를 시켜달라, 억울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특검에서는 대지 신문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종호 씨 휴대전화를 버리는 모습이 특검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같이 휴대전화를 발로 막 밟아서 부쉈는데 뭐 거기서 연기까지 났다.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장면을 봤다라는 건데 이게 뭐 증거물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특검이 이거를 또 어떻게 봤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행했나 봐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미행했죠. 그렇죠? 어떻게 본 거예요? 미행? 딱 아니면 보면 이제 네. 저렇게 하죠. 옛날 우리가 뭐 그
삼국지에도 나오는 건데 포로를 풀어주고 어디를 가는지 보면 본거지를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보고 저놈이 누구 만나는지 봐라. 그래서 이제 통화 같은 건 녹음이나 기록이 남으니까 어쨌든 만나서 뭘 하지 않겠냐. 네. 미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우연히 특검 수사관이 한강시민공원에서 이러고 강이 참 푸르구나 이러고 있다가 저거 이종 아닌가? 잠깐만 핸드폰을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걸 보고서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네. 증언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종호 씨랑 김건희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주거주 한 거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봐야지. 판단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네. 이종호 씨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좀 구출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왜 휴대폰을 뽀개겠어요. 그래서 발견되면 안 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고. 네. 근데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강까지 갔으면은 한강에다 던져버리면 되지. 그걸 왜 쓰레기통에 한강에서 버리지? 왜 이거 막 뽀개고 있어. 그냥 발로 밟아서 뽀셨다는데 연기가 날 정도라면 대체 얼마나 세게 관절에도 안 좋을 텐데. 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날 정도가 되나? 그걸 그러면 쓰레기통에 앉아서 버리고? 신발로 뒷굽으로 막 앉아서 이렇게 막 쳤나? 아니 이렇게 막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고 내동댕이 밟았다. 치고 발로 밟고 그러니까 뽀개지고 유심 빼가지고 버리고 막 이랬다는데 그것도 그것도 다시 이상해. 가져왔다는 거죠, 특검에서. 특검에서, 그래서 그렇죠. 다시 아니 이제 한강까지 복원하겠다. 갔으면 항공에서 나도 버리려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좀 휴대폰이랑 원수졌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화풀이? 아니 휴대폰 제일 화풀이? 자연스러운 게 잠수교에서 이렇게 턱 깨고 다 난간 턱 깨고 전화하다가 어머나 어떻게 이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우연을 가장한. 네, 그래서 원래 버리기. 서초동에 검찰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잠수교를 넘을 때 잠깐 세웠다 휴대폰 버리고 간다. 그래서 그 밑에는 엄청난 휴대폰이 쌓여있을 거다. 라는 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래요? 얘기예요. 잠수교 밑에? 그렇죠. 서초동 갈 때 일단 잠수교에서 잠깐 내려서 던지고 간다. 그래서 그 밑에 휴대폰 천국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상해. 이상하게 저는 발로 밟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중에 좀 특검 관계자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진짜 이종호 왜 그랬는지. 휴대폰에 또 화풀이인가 뭔가 진짜 증거인멸 의도가 없이 그냥 휴대폰을 뭐 화풀이인가? 특정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 아닐까요? 에잇 김건 아니죠. 예. 아무튼 이해가 되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JTBC에서 단독 보도를 냈는데, 통일교가 이제 국민의힘과 연결이 돼 있고, 대선 때도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돈을 이제 지원하면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마침 통일교 쪽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랑 김건희 씨랑의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한테 우리가 교회, 학교, 기업체 이런 거 다 총동원해서 대선 때 도와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감사하다,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더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보도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됐으면은 통일교에서 전폭적으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와줬던 거는 같은데 정말 교단 차원에서 학교나 기업체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도와줬다라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더 명확한 증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막 아유 감사하다, 애써줘서 고맙다, 더 도와달라 이거는요. 네. 그냥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 시절에 선거운동 할 때 누구나 만나면 이 얘기를 관용어처럼 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도와주세요. 막 이건 그냥 무조건 해요. 누군가가 그냥 전화 와가지고 아니면 만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돈도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김건희 씨가 막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뭔가 흔적들은 많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네. 티를 내야죠. 티를 내면 앞서 이제 물론 장 소장님 말씀대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데 인사치레로 도와주세요. 종교 관련 지도자들에게 사실 뭐 한학자 총리를 종교 지도자라고 하긴 뭐하고 일단 교주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도와주셔야죠. 예를 들어 누가 와도 저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아유 제가 힘나는 데까지 도와드리죠. 이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죠. 네.
그런데 통일교는 조금 더 구체적일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미 교구에서 할당해서 이건 되게 비밀로해라라고 하면서 내려보낸 문건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링크를 걸어서 그래서 양식 누가 각 교구들에게 몇 명이 당원 가입해라 국민의힘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23년 2월에 건진과 윤영호 통일교 2인자였죠. 이 윤영호와의 문자 내역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권성동 밀려고 했는데 권성동이 불출마하니까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의혹을 하면 네. 그 건진이 김기현을 물어야 돼 이제 밀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김기현은 우리 행사도 한 번도 안 왔고 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여사님 뜻이라면 저희가 해야죠. 이미 2만여 명 당원 가입했고 2만 1,500명 정도 됩니다. 1,050명 신규 당원 신규가 1,050명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건 뭐냐면 숫자를 셀 수 있다는 건 리스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한학자 총재가 이 통일교 교인들을 모아놓고 네. 저는 윤석열이 좋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힘담으면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분들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법적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모아. 우리가 전당대회부터 사실 당원 모아서 하는 거는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요. 각 교구별로 모아서 우리가 한 3만 명 정도 모아서 이번에 후보에 윤석열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돕시다. 이거는 정당법 일단 위반이에요. 네. 조직적으로 정당의 행위를 방해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죠. 네. 이미 많은 증거들이 저는 이미 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압색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아마 리스트업이 됐으면 당연히 2만 1,500명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 당원 10,000명 있어요.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저는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봐요. 이미 통일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이랑 대조를 하려는 작업이죠. 네.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아가지고 압수수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리고 김문수 상황이고. 후보가 지금 당사 1층에서 네. 체조 요정이 돼가지고 맡고 있는데 꼴불견인 거죠. 그러게요. 요정이라는 단어를 걷다가 붙이는 건 좀 그래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체조 생각이- 요괴? 요괴도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당사는 못 갔지만 내란 특검팀이 오늘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계엄 사태 당시에 원내대표였죠. 추경호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는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에.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4일에 내란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자꾸 뭐 의원들 모이는 장소를 여기로 했다가 저기로 했다 이렇게 바꾸면서 방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추경호 의원이 그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네. 검찰이 충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여기 키맨이 한덕수라고 봐요. 네. 처음에 저희가 시간대별로 저도 쭉 다 당시에 그 단체 대화방 국민의 의원들 시간대로도 쭉 정리를 했었고 나왔었는데 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12월 3일 11시 23분인가요? 22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해. 통화 시간은 사실 짧아요. 미리 안 해줘서 미안해. 내가 이래서 계엄했어. 이런 얘기만 했다고 했죠. 네네. 그런데 11시 33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단톡방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본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국회로 와라. 다시 당사로 가라. 다시 오라고 한 게 11시 33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 뒤에 국회로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방해하려는 당사로 의도가 아니다. 오라고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좀 의아했어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본회의장이 아니고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결위원장이 바로 옆이어서 네. 그건 전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문이 한덕수와의 통화에서 풀렸어요. 그래요. 11시 12분에 7분간 한덕수랑 통화를 합니다. 네. 45년 만에 불법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급박한데 총리와 7분 동안 무슨 통화를 했겠어요? 아유 거기 걔는 잘 커요? 우리 잘 크지. 그렇구나. 그런 얘기 했겠어요? 계엄이니까 개 좀 조심시키고.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급박한 시간에 7분 통하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다라고 그럴 수 봐야 있겠네요. 돼요. 네. 그리고 11시 12분부터 19분까지 한덕수 추경호 통화가 이어지고 3분 뒤에 윤석열이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 한덕수한테 얘기 들었지. 그러니까 하긴. 될 거라고 그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 거죠. 네. 그러면 한덕수는 7분 동안 도대체 추경호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네.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이건 추정이에요, 물론. 그러면 의문이 풀리는 게 33분에 본회의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한 팩트가 36분에 네. 포고령이 나옵니다. 네. 국회 활동 금지. 그전엔 계엄 선포만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경찰이 국회를 봉쇄를 해요. 네. 그러면 7분 동안 한덕수랑 통화하면서 추경호 한덕수 얘기로 좀 있으면 국회가 봉쇄될 거야. 아, 그걸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해줬을 수 있죠. 그러면 33분에 예결위원장은 알리바일 수 있어요. 아. 그만 조금 있으면 지금 네. 당사에 있는데 2, 3분 뒤에 국회 봉쇄될 거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일단 국회로 얘기를 회의장으로 오라고 해. 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 막힐 줄 알고 네. 11시부터 37분까지 국회가 뚫렸었습니다. 당시에 경찰들이 의원하고 당직자, 그다음에 국회 출입 기자들은 보내줘라. 네. 국회 그 경내로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그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7분 동안 12분 대결 동안 아직 포고령 어떻게 되냐, 국회 봉쇄 이런 얘기를 한덕수와 추경호가 안 했을까? 당연히 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뭐 제 추정이에요. 상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봐요. 그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고령이 떨어지기 불과 몇 분 전에 네. 국회가 봉쇄, 37분부터 봉쇄가 되는데 그 몇 분 전에 국회로 와라. 라고 얘기했지 않을까? 어차피 못 올 테니까. 어차피 일단 못 올 테니까. 얘기만 해놓자.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고, 그렇지 않고서는 7분 동안 한덕수 추경호 통화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궁금한 지점이네요. 예, 그래서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스타일상 이번에 뭐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JTBC 조사 뭐 보도한 거 보니까 특검 조사에서 예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서류 받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검 조사에서 그런 것처럼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자기의 벌을 가장 낮추는 방향으로 행동할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많이 쌓여있죠. 평생을 우리가 살았다고 할 때 저처럼 50 몇 살 되는 분들은 평생이 좀 짧잖아요. 이분 더 길어서 더 신빙성 있어요. 경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피해 안 받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거다. 네. 네. 일단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에 그렇죠. 기로에 있으니까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진실을 최대한 지금 얘기할 얘기하고 거다. 있는 그러면 상황일 수 추경호 있다. 원내대표도 위험할 거다. 이렇게 계엄 선포문을 받았으면 네.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란 같은 경우에는 방조 혐의도 형량이 되게 세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본인 시인했으니까. 음. 그러면 이거는 본인은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했지만 특검에서는 오히려 야 이거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특검이 성과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소환을 하거나 정말 거물을 구속을 하거나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소를 하거나 재판은 이제 나중 문제야. 이거는 뭐 대법원까지 가니까 2, 3년 걸릴 테니까 유죄받든 무죄받든 그거가 아니라 성과는 어쨌든 얼마나 구속해서 기소하느냐 이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미 딱 구속했잖아요. 기소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2인자였던 이런 한덕수라든지 당시에 국회를 책임졌던 추경호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기소하는 것이 네.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냥 기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스토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입증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네. 진술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네. 사실 그다음에 내가 저기 추경호한테 야 그렇죠. 이거 계엄 무슨 얘기했어요? 선포됐으니까 이거 저기 비상계엄 해제되면은 우리 큰일 나. 이거 해제되지 못하게 저 S모 의원하고 J모 의원 좀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몇 명 왔나 좀 체크 좀 해가지고 보고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못하게 좀 막어. 내가 이렇게 지시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추경호한테. 이렇게 한덕수가 얘기하지 않느나 네.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근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 것이다, 한덕수. 네. 총리가. 그래서 추경호도 그냥 어쨌든 억지로 해서라도 기소는 할 거는 같은데 이거를 과연 특검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을까? 전 그런 네,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 이번에 3부차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CCTV죠. 아니 거기 음성이나 녹음 그게 안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CCTV가 들어가면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었고 S모 의원 우리 알잖아요 신동욱 의원
그다음에 조지현 의원 이분들이 원내대표실에 몇 분이 모여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거 어떡할까라고 했지만 일각에서 의혹을 갖기에는 지금 의결 정족수 확인하는 첩보부대였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간 것보다도 보좌관이나 누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런 것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나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들 또는 이런 분들이 이제 CCTV에 잡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단서를 잡아서 이제 계속 들어가죠. 물론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운 누가 어려운 수사지. 그 자백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말이 녹취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그 숫자 같은 게 많이 있거나 그런 게 없으면 그리고 숫자가 적혀 있어도 그냥 내가 궁금해서 적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특검이 최대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그게 입증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양고기를 준비했습니다. 6개월에서 9개월 미만의 호주산 어린 양만 선별해 최고급 부위인 어깨살만 손질해서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한 입에 딱 먹기 좋은 튜브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여름철 보양식 민어회는 주문 후 바로 잡아 보내드리는데요. 400g 25,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살코기 외에 껍질과 불에까지 골고루 담아 완벽 포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빨리 주문하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 포트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공덕 포츠와 광고를 기념해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소는 구속이 아니라 기소는 당할 텐데 네. 법정에서 특검이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들이댈 수 있을까,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그런 것이다. 부분도 있죠. 아니, 추경호 딱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딱 했더니 거기에 녹음이 다 돼 있는 거야. 네. 문자 주고받은 게 그대로 남아있어. 그랬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딱 그냥 빼박이지. 근데 이미 다 버렸겠지. 한강에 가가지고 버렸겠지.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내란 때는 네. 옆에 이제 예를 들어 이진우 수방사령관 옆에 보좌관이 네. 다 듣고 총소란 말이 있었다. 그 당시 그러게요. 운전관도 들었다 나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좌관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추경호. 이제 보좌관들이 그런 걸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이 좀 보좌관. 들긴 그다음에 합니다. 뭐 조지현 의원 뭐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혹시 그럼 전화 통화할 때 같이 있었으면은 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조지현도 같이 처벌받는데 그분들이 자백을 해. 쟤가 나쁜 놈이에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런가요? 같아요. 왜냐면 같이 만약 우리 스토리가 맞다면 네. 공범이거든. 네. 신동욱, 조지현, 추경호는 공범이에요. 그러면 이거 서로 불 수는 없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뭔 일인가 해서 가서 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입증이 입증이 여러모로 쉽지 않아 않을 수 보여요. 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국회에 있던 모 여당 의원 네. 내 개인적 인상이죠. 개인적 그분의 이제 지금 직관적인 여당 의원. 당시 여당 당시 의원, 여당 국민의힘 의원. 네. 그분의 직관이죠. 그분이 딱 제가 딱 물어봤어요. 추경호는 당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계엄을 그냥 계엄 해제를 반대하는 걸로 난 느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이어서 네. 윗사람의 지시에는 순응하는 스타일인 것 같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의도는 그랬을 것이다. 이런 추측에서. 이게 네. 다 나중에 넷플에서 지금 6부작으로 드라마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네. 박성태 실장님 얘기한 것들이 다 시나리오로 다 작성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특보 이제 형식으로 해서 출연도 하셔야 되고 넷플릭스에 나와요? 넷플릭스에서 6부작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성철 소장님한테 접촉이 왔대요. 네. 아 그래요? 오. 스토리를 쫙 얘기해달라고 네. 해요. 출연하세요 재밌겠다. 그러면 대욕 쓰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같이 출연하기로 했어요.
누가요? 그래? 저는 아직 안 했는데. 본인 모르는데. 아니, 다 얘기해놨다고.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출연해야 돼. 우리 매니저랑 상의해야 세트로 되는데. 같이 움직이시는구나. 매니저가 저잖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이제 수익 관리를 와이프가 하고 있던. 제 통장 번호 얘기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나올 것 같아.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뉴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하이브 하이브? 네, 이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김건희 씨 최측근의 남편이 네. 하이브에 최근에 채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김건희랑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막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 김건희 씨랑 연결된 흔적이 있다면 하이브에서 네. 채용을 안 했겠죠. 대단히 위험도가 높으니까. 오히려, 네. 그걸 나중에 알았을 것 같고 일단 하이브 같은 데서는 이제 국감을 앞두고 여당 쪽, 야당 쪽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쪽 출신들을 채용을 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 채용이 됐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김건희 씨랑 연결돼 있네? 안 돼. 너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고 뽑지는 않았을 것 알고 같아요. 있지는 않았을 거다. 저도 알고 뽑았으면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이니까. 네, 이분이 또 어쨌든 이제 뭐 아무튼 뭐 야당 지금 야당 쪽에 옛날에 보좌관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국토부 정책보좌관 했었다니까. 근데 이제 조모 씨와에는 그 조모 행정관이죠. 문고리 3인방 이분의 남편인지 모르고 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그래서 취소했지 취소한 않았나. 거다? 하이브는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걸 뭐 하이브가 정권이랑 싸우겠다 이것도 아닐 거고. 한번 붙어보자.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이브의 그 대외 담당 실장이 네. 민주당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김건희 흔적 묻은 사람을 뽑을 리는 없겠지. 네. 몰랐겠지. 경력이 안 쓰면 솔직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네. 부인의 뭐 후적 등본을 그 주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도 부인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것까진 모르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